자, 길고 길었던 제이든 산초 요 딜은 이번 여름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난번보다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제가 어디 그 트위터 내용들 찾아보다가 그 문구를 봤는데 길고 길었던 사과의 끝이 드디어 보인다. 이거 보자마자 약간 좀 의미심장하게 예. 좀 약간 설레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좀 주었는데 정말 끝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들을 가져왔거든요. 작년 여름에 이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맨유랑 제이든 산초 정도면 이게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조회수 잘 나오는 콘텐츠거든요. 근데 맨날 지지부진하고 내용이 똑같으니까 결국엔 조회수가 떨어지더라고. 이게 너무 진도가 안 나가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겹거든. 그래서 우리만 봐도 피로도가 생기잖아요. 똑같잖아.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안 믿기게 되죠. 그래. 근데 이번엔 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을 트위터 내용들에서 기자들이 지금 남겨주고 있는데 네. 그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일단 디에스레틱의 로리 휘트웰은 두 구단 간 맨유와 도르트문트 간의 이적료 협상이 시작됐다. 이미 진행 중이고 보르세는 도르트문트는 작년 여름보다 더 적은 금액의 이적료로 팔 수 있다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 얘기로는 액수를 조금 낮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금액은 8천만 파운드. 이 정도 가량의 맨유는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도르트문트도 이 정도 이적료를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려는 것 같아요. 대신에 도르트문트가 원하는 건 옵션으로 2천만 파운드 정도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기로 내가 정확하게 액수가 다 생각이 나진 않는데 작년에는 옵션 붙이는 거 말고 현찰가로 이 정도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옵션에서 총액 이 정도 맞춰줘 라고 어쨌든 결국에는 곧바로 들어가는 액수는 좀 낮춘 거니까 약간의 스탠스 변화는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 금액 한번 명확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이 작년 여름에 보르센이 1억 800만 파운드를 고수했었어요. 어허. 이적 자금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 네. 이게 1억 800만 파운드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냥 뭐 유로나 파운드로 환산해서 봤을 때 아까 8천만 파운드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보면 한 8,150만 파운드 정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지난 시즌 작년 여름과 올해 여름의 금액 차이가 2,650만 파운드 정도 절약이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옵션으로 처리를 하는 것 같아. 네, 도르트문트는 그걸 원하는 것 같고요. 맨유는 옵션을 넣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도르트문트는 그거 말고 그냥 다 가져와라고 얘기했었는데 올해는 뭐 옵션 넣어서 요 정도 약간 조금 본인들이 살짝 낮춰준 거죠 결국에. 그렇죠. 이걸 일시불이라고 가정했을 때 결국 맨유는 한 시즌 산초를 늦게 영입하게 되는 아쉬움은 있지만 금액 자체는 아까 얘기드린 2,650만 파운드 정도가 절약될 수 있다. 네. 이 정도의 좀 할인된 가격에서 이제 도르트문트도 판매에 열려있는 마음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옵션이 어떤 식으로 발동되는 옵션인지는 좀 세부 사항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계속 협상 중이니까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맨유는 유로 전에 계약 마무리를 원하는데 그렇겠지 당연히. 근데 유로가 벌써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말부터예요. 네, 그래서 유로 전에 뭔가 진행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고 무엇보다 산초가 지금 잉글랜드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치. 선수가 자리를 비워놓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영입이 급작스럽게 바로 진행되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게 다 정리가 돼서 빠르게 되려면 그쪽으로 바로 그냥 거기서 메디컬 테스트하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없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대회 중도에 또 오피셜이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마 끝나고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빠르게 된다고 그러면 하루 이틀만 해도 되긴 되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성이 많은 얘기는 아니죠. 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변수가 있습니다. 산초의 유로 활약에 따라서 이적료가 어쩌면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마 그 개인 어떤 그 요구 조건들은 나중에 차후에 하더라도 맨유 입장에서는 유로 시작되기 전에 이적료랑 이런 건 빠르게 크게 좀 액수를 정해놓고 어느 정도 구두로 합의를 보고 싶을 거예요. 네, 그래 놔야지 좀 안심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사과의 경우에는 기대가 좀 되는 이유가 저는 4가지를 꼽았거든요. 네. 첫 번째로 일단 공식력 높은 기자들 그리고 키커지까지 지금 동시에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똑같이 다루게 된 인물들만 살펴보면 스포르트원의 패트릭 베르거 그리고 케빈 파이머 줄리안 노렌스, 게다가 아까 얘기드린 키커지, 이 미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보도했고 공신력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도 어쨌든 뭔가 우리 편이면 좀 약간 든든한 느낌이 있죠. 스카이 스포츠. 얘 너무 많이 틀려. 어쨌든 하는데 근데 왠지 그냥 보면 그래도 뭔가 맞길 바란다. 스카이 스포츠가 좀 빠르게 보도를 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냥 그런 부분에서 스카이 스포츠도 넣어놓았고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산초 딜에 대해서 항상 본인의 뭔가 소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이 로마노 때문에 산초 딜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좀 불이 안 꺼지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도 일단 로마누가 이 내용을 다뤘고 마누엘 베스, 로리 휘트웰, 게다가 온스테인은 이제 니트힐까지 했거든요. 이 개개인의 어떤 공신력을 떠나서 이 여러 인물들과 여러 매체가 똑같이 내용을 보도했다라는 점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네, 없는 소스는 아니구나. 그리고 내용들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네. 그냥 금액만 약간 뭐 한 100만, 뭐 200만 정도의 어떤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정도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같은 얘기로 하는 내용이 이정료가 지난 시즌보다 작년보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정료가 내려가면서 일시불일지 여부의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정료가 내려간 건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맨유로서는 기대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성사가 되겠구나 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작년이랑 다르게 데드라인에 대한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는 도르트문트가 이거 딱 정해놓고 이때까지 아니면 아니라니까? 라고 얘기 계속했는데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던 로마노가 아직은 안 끝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죠. 진작부터 도르트문트에서는 끝! 했었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 데드라인을 정해놨는데 정말 그 데드라인 동안 맨유 보드진이 아무것도 안 할 줄 몰랐다. 왜냐면 그들도 금액을 좀 깎으려고 뭔가 나름대로 뭔가 태도를 취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 될 줄 알았는데 택도 없었던 거야. 네, 진짜 데드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때 산초딜은 그렇게 끝났는데 이번에는 데드라인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여지가 더 생겼고 도르트문트 쪽 이 유력한 기자들이 지금 반박 기사를 안 쓰고 있어요. 그때마다 얘기 나왔었어요. 네. 그쪽 지역지나 이런 데서 아니라니까?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이 딜이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가는 것 같으니까 별다른 그거 아닙니다. 이런 쪽의 뉘앙스의 이야기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박이 지난해에 비해서 뚜렷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정말 이 얘기가 어느 맞나 정도가 보다 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고 정말 유일하게 반박을 한 사람이 크리스티안 폴크거든요. 폴크는 바이언 얘기 말고는 또 이제 본인 사견을 네. 많이 섞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폴크가 이번에 그 반박을 한 내용을 보면은 아니야 야 맨유 제의 안 했어 오퍼 안 했어라고 했는데 댓글들이나 이 트위터도 이제 그 편집 나오잖아요. 답글 써가지고 네. 하잖아요. 내용들 보면은 야 누가 제의했대 협상한다잖아. 약간 이런 거 이렇게 내용이 좀 다뤄져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급발진을 많이 해.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정말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상당히 산초의 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큰 것 같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이든 산초들은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가능성이 올라간 것 같고 네. 액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맨유 입장에서는 조금 더 두드려 볼 만한 그렇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이 딜이 돼야 될 것 같다가 아니라 맨유는 이번에는 성사시켜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네. 오른쪽 윙포워드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예전에 반할 때도 이 자리 영입해야 된다고 그래. 수두룩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작년 이거 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적시장 날려버린 거 아니야. 그렇죠.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죠.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뤄지게 되는 포지션의 선수들이 있는데 이 오른쪽 풀백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트리피어가 지금 링크가 꽤 많이 나고 있어요. 트리피어. 네. 트리피어는 징계 이슈가 아니었다면 지난 시즌에 그래도 역시 또 좋은 역할을 해줬던 선수인데 물론 징계가 너무 중요한 순간에 딱 해갖고 빠져 있었죠. 그렇죠. 이제 2, 3월경에 예.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서는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팀으로서는 트리피어가 계속 주전 오른쪽 풀백 자리를 활약해주고 있는데 예, 로리 히트웰이 얘기합니다. 맨유는 트리피어의 영입을 원해서 알레띠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정료는 일단 1,000만 파운드 가량의 투자를 좀 준비하고 있고 아틀레티코는 판매 수익을 생각해 트리피어 매각에 열려있는 입장이래요. 열려있다. 예. 트리피어도 영국에 돌아오기 희망하는 중인데 이 여러 가지 매체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트리피어가 맨체스터 지역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대요. 근데 이러면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는 잉글랜드 선수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언론 얘기를 당연히 좀 봐야 되겠지만 스페인 팀이기 때문에 스페인 네. 언론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트리피어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금액이 너무 작기도 하고 액수도 그렇고. 네, 그래서 마르카랑 아스는 야 나포세일이래 그래. 안 판대 라고 일단 소식을 전하긴 했거든요. 근데 잉글랜드 보도들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피셜로 트리피어가 돌아오길 원한다. 그리고 그 대표팀 동료들에게 나 맨유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흔들기 위한 보도인지 아니면 정말 소스가 있는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가격에 트리피어를 가격을 떠나서 트리피어는 나는 가져가야 되는 자원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 선수가 공격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단 특검의 말이야. 비중이 크잖아요. 세트피스도 그렇고 크로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근데 들려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맨유가 진짜 원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더선을 통해서 비사카가 센터백 포지션 변경을 노리고 있다.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약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게 백스리의 스토퍼로 비사카가 준비할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해요. 그러면
아예 백스리 전환인가요? 네. 왜냐하면 트리피어도 백스리 오른쪽 윙백이 뭐 괜찮으니까 베스트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공격에만 딱 집중했을 때 트리피어의 장점이 좀 녹아들 수가 있는데 아마 백스리로의 변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비사카가 센터백으로 뭔가 가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더선에서도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맥락에서 트리피어가 꽤 길게 링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맨유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정말 원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여오고 있는 또 다른 포지션은 센터백이죠. 네. 로리 히트엘은 바란의 레알 마드리드 재계약 가능성은 매우 적어졌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전에 보도된 3,500만 파운드보다는 더 높은 이적료를 원한다.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 네, 당연히 더 받아야 됩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고 맨유는 산초를 사면 바란을 살 수 있는 돈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을 잘해야 할 것이다. 예, 라고 히트엘은 일단 얘기를 했거든요. 바란의 영입이 어려울 시에는 탑 타겟은 파우토레스가 될 것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오른쪽 윙포워드 산초, 오른쪽 풀백 트리피어, 센터백 바란 이 세 자리 포지션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보강이 유력해 보이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3선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 뭐 미드필더가 필요하거든. 예, 아마 제가 봤을 때 미드필드 보강을 이대로 안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음 시즌에 맨유는 무조건 백스리를 써야 돼요. 왜냐면 대표적으로 3선이나 중앙 미드필드 쪽에 약간 약점이 뚜렷했을 때 이 단점을 만회하기 위한 백스리 전술이 제대로 통한다는 걸 보여준 팀이 첼시죠. 그렇지. 예, 맨유도 비슷한 노선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유가 솔샤르 체제에서 백스리를 안 썼던 것은 아닌데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우리 생각을 하는 거니까 네. 아까 트리피어, 완비사카 이것도 뭐 오피셜하게 난 게 아니라 그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적 시장은 항상 루머를 보고 우리가 네. 그림을 그리면서 네. 얘기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플랜을 잘하는데? 가질 수도 있다. 웨이브 좀 가나요? 제가 그 축구할 때 보셨죠? 저 팔 흐느적거리는 거. 네. 예, 이게 모르겠어요. 나 테니스 칠 때도 이거 되게 지적받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게 안 고쳐져. 그럼 그냥 운동신경이 없는 몸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이거 옛날 북북노인 아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마법진 구루구루. 무슨 만화 북북춤 모르나요? 네,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제가 테니스 칠 때 그 테니스 라켓 들고 그 끈 같은 거 고무줄로 여기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딱 이렇게 좀 고정 좀 하라고. 네, 고정 좀 하라고. 근데 이거 진짜 고치기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을 거의 썼거든요. 네. 운동신경은 없는 거죠. 네. 나도 없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 야, 이명철이랑 박종윤이랑 붙여야지. 나도 사실 사지가 내 맘대로 안 움직이거든. 저도 그래요. 네. 축구를 또 너무 오랜만에 하기도 했고 네네네.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축구를 못한 지가 꽤 돼서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이적 시장의 행보니까 네. 네. 어쨌든 그렇다. 네. 누구든 데려오긴 할 거야. 그리고 제이든 산초는 나는 이번에는 가깝다 이런 게 아니라 해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